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주부입니다. 살다 세상에 이런 시누이들이 있을까요? 늘 사사건건 간섭에 험담은 기본이고 저는 시누이들의 항상 씹히는 대화거리였나 봅니다. 지금 이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의 대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게 남매로 자랐던 저는 언니들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레었는데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시어머니와 7명의 시누이랑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계속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딱 저희 시댁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의 몫까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렸던 남편을 보살피는 일은 누나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누나들이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딱 거기까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누이들과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시누이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이렇게 대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이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변함도 없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도를 넘더군요. 특히 큰 시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큰 시누이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가 시누이 많으면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누이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데 설마 결혼했다고 미워하겠어? 힘들 땐 바보같이 참지 말고 너도 싸워. 농담이 아닌 진지하게 말했던 친구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살아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명만 저보다 어려서 큰 문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려서일까요? 가식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시누이들을 언니들이다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언니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요. 언니들이 여러 명이 생기는 것 같아 마냥 들뜨고 흥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진하게도 정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늘 시댁 가족들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시댁 식구들 있는 곳에서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지적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얘기해야 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시누이들을 안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배가 불러 이번 김장은 못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서 아니 너만 애 낳니? 부터 시작해서 그럼 김치는 못 주니까 김치 가져다 먹지도 말고 사다 먹어 등등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엔 어머님께서 그럼 몸 무거운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늘 어머님을 조종하는 시누이들이 이번에도 나섰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고 전 멍하니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대로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제가 순진했었고 남편 말을 그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와준다던 남편은 김장 때 잠만 냅다 자고 자는 남편을 깨우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자겠니? 내버려둬라 더 자게 하시고는 어머니는 말로만 김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절인 배추가 있어서 덜 힘들지만 예전엔 대부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했던 터라 남편의 도움 없이 만삭인 내가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김장하다 쓰러지고 말았네요.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고는 근부영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 산모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위험한 상태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근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했으니 그때 제 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혈압에 아기도 내려와도 너무 내려와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조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야 남편은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깨우지. 왜 혼자 미련을 떨었어.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 몸 상태를 누누이 얘기했고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남편 새끼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남편 새끼 뺨을 욕과 함께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 새끼 미안했는지 맞고 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아차 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발대발하시며 하신 말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애미 앞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냐? 정말 유난을 떠는구나. 우린 옛날에 배불러서 애업고도 김장을 했고 반일에도 암시롱 안 했는데 진짜 별나. 도대체 잘하는 게 뭔지? 하시면서 꾸짖는데 정말 눈물만 계속 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서더니 동생이 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욕하고 때려?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란 것도 화가 나는데 네가 손을 올려? 병실에서 난리 한바탕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들 놀랐는지 한두 명씩 제 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고 친정에서 조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참고만 살 수가 없겠더군요. 시누이와 저 사이에서 자꾸만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으면 더 부풀려서 시누이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것을 제가 바꾸어야 살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먹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큰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사건들을 기죽지 않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었어? 난 엄마 말만 듣고 오해가 있었네 하시는 거예요. 전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병원 사건 이후로 더 사사건건 참견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구를 다 새 걸로 샀는데 그것도 오셔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왜 멀쩡한 걸 두고 새로 샀어? 돈지랄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나도 하나 사줘. 이게 집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까? 병원 사건도 있고 해서 껄끄러워서 저는 큰 시누이를 자주 보고 싶지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낸 엄마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나 뭐래나.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남동생 보고 싶어서 이사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시누이와 그전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멀리 가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 시누이가 이사를 집 근처도 아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누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요.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며 옳게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 애 아빠랑 애들 보낼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애 챙기랴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시누이 가족까지 챙기다 보니까 신랑과 싸움은 더해갔지요. 남편한테 누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해주면 안 돼? 하니 남편은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누나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상처 주는 말 못해. 매정하게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럼 누나 가정 챙기는 거 자기가 하던가 왜 자꾸 내가 챙기게 하고 자긴 쏙 빠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시누이 일로 둘이서 싸우고 살림 때려부수고 난리가 났네요. 늘 우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랑 인해 오해 생긴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애도 힘들 것 같아 용기 내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형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제가 형님 몸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왜 전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형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위아래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흥분한 시누이를 진정시키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더 힘을 주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살려고 저도 형님 머리채를 똑같이 비틀어서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머리채를 더 심하게 흔들었네요. 진짜 신우이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 반짝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 겁니다. 너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디서 위아래 없이 죽을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잡고 있는 신우이 머리끄댕이를 방바닥에 밀쳐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이란 인간이 무조건 신우이 편만 들고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손찌검을 한 걸 생각하니 분해서 그때 저도 남편 사대기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또 때리려 하길래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가스 밸브를 열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가위로 밸브 밑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고무 호스를 잘랐더니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저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그래 다 죽자 죽어! 다들 놀랐는지 모든 상황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들 내 눈치만 보다가 신우이는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도망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가더군요.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난 당신같이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신우이만 생각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도 놀랬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빌고 그리고 저도 엄마인지라 방에서 나온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조건도 걸었습니다. 2번 다시 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신우이 편만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며칠 후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신우이가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채기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못된 신우이들을 안 보고 삽니다. 가족 행사 있어도 저는 안 가고 남편만 참석하다 보니까 등 돌리고 산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도 신우이들은 제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들한테 잘해도 그렇게 흉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던가 말든가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저희의 큰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신우님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다니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더한 꼴 안 보시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때 사건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애도 고모들이라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 앞이라 말을 안 하지만 어릴 적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애도 저에게 엄마 탓 아니야 라고 힘을 주네요. 이 말이 어떠한 위로보다 몇천 배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지난 제 일을 글로 적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긴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